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힘들게 살았기에 누구보다 기적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돈이 없다는 건 어린 꼬마도 다 알 정도로 사는 게 힘들고 곤란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은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는 늘 늦게까지 일을 하셨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돈 걱정을 했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그런 우리 집이 최악의 집이라고 불만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런 환경에서 저는 돌연변이처럼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때 당시 저의 유일한 취미가 말장난으로 사람을 웃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천성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집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 돕는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곤 했는데요. 그런 저를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 참 싫어했죠. 언니 오늘도 남 도와준답시고 희진이 언니 대신 화장실 청소하고 왔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영희가 팔을 다쳤거든. 그럼 청소하기 힘드니까 내가 대신한다고 했지. 언니 바보야? 희진이 언니 팔 이제 다 나았어. 기부 스푼지가 언젠데. 희진이가 그러는데 집에서 맨날 춤추고 난리가 아니래. 그래? 이상하다. 나한테는 아직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언니가 이 세상 호구짓은 다 한다고. 언니는 착한 일에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언니 친구도 내 친구도 우리 자매를 싸잡아서 만만하게 본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에이 진이야, 그건 오바다. 내 친구고 네 친구 아니면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열을 내. 아 답답해. 정말 언니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해. 막말로 우리가 남을 왜 도와? 누구보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군데. 요즘 세상에 돈 없어서 소풍도 못 가는 게 말이 돼? 진이 너 아직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풀렸구나. 그래도 어쩌겠어. 자식 소풍 못 보내는 엄마 아빠 속은 못 파하겠어. 그러니까 마음 풀어라. 누가 소풍 못 가서 그래? 그까지 소풍 안 가면 그만이야. 근데 짜증나는 건 그 이유가 돈이 없다는 거라고. 아씨 정말 구질구질하고 찌긋찌긋해. 두고 봐. 난 절대 언니처럼 안 살 거야. 이기적으로 살면서 돈 쌓아놓고 걱정 없이 살 거라고?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언니인 저는 그런 동생이 그저 안타깝기만 했는데요. 그때부터 다짐했죠.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동생을 위해 언니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자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저 대신 제가 벌어서 동생 대학 입학금을 마련했고 부모님이 못하는 건 언니인 제가 하게 됐는데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던 동생은 그런 저의 희생을 미안하고 고마움 없이 점점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어요. 그런 동생을 보며 제 친구들은 제 인생이 더 중요한 거라면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제발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게 딱 잘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결단코 동생이 저희 희생과 노력을 알아주길 바랬던 건 아니었는데 그저 힘든 부모님 대신 동생을 챙기는 건 언니인 저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저희 부모님이 처음부터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이 꽤 떵떵거릴 정도로 아빠의 사업이 잘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옷에 최신 장난감은 웬만하면 다 가질 수 있었는데 그때 제 동생은 너무 어려서 그런 좋은 시절을 누릴 겨를이 없었던 거였어요. 오히려 제 동생이 컸을 때는 돈이 없어 서러운 경험만 시켜주게 된 거였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저는 기적을 꿈꾸게 됐어요. 복권이나 뭐 그런 걸 생각하진 않았지만 힘든 생활일수록 저금하듯 좋은 일을 모으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제 인생에도 큰 복이 찾아올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오지랖이
태평양처럼 넓은 아가씨가 되었죠. 가끔은 그 오지랖 때문에 난처한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천성이라면 천성이라고 한껏 오지랖을 떨며 남을 도우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런 저의 오지랖은 결국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그날도 한껏 오지랖을 떨며 어떤 할머니를 돕게 된 일이 그 시작이었어요. 그날은 제법 날씨가 쌀쌀해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은 날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모처럼 딸들 얼굴 보겠다고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바쁜 동생과 시간을 맞춰 점심 외식을 나왔을 때였어요. 평소 부모님을 뵈러 본가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제가 당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시간 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을 봐서 기분이 날아갈 만큼 좋았는데 그래서인지 여지없이 저의 오지랖은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발동되고 말았어요. 그 식당이 점심 장사만 하는 집이었는데 평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오픈 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하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보다 한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줄을 서 계셨는데 그렇게 장장 1시간 반이 지나자 할머니 차례가 되었어요. 몇 분이세요? 나 혼자라오. 할머니, 뒤에 줄 보이시죠? 저 사람들 전부 식사하려고 기다리는 손님들인데 할머니가 혼자 테이블 하나 다 차지하고 있으면 저희가 손해예요. 아, 그런가? 그럼 내가 남는 자리에 합석을 하는 건 어떤가? 난 그냥 여기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난번에 우리 딸이랑 손자랑 같이 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멀리서 찾아왔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할머니랑 불편하게 합석을 해요. 다음에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세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안 되나? 거참, 할머니는 양심도 없어요. 할머니 한 번 빠지면 그 뒤에 4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이 많다고 우대해달라는 거예요. 저야말로 같은 시간에 한 그릇 파는 것보다 4그릇 파는 게 이득이죠. 아유, 알았네. 국밥 하나 먹으려다가 내가 별소리를 다 듣네.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면 못 써. 그렇게 할머니는 힘든 다리를 끌고 줄에서 나가셨어요. 한참 같이 줄을 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할머니가 참 왜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 눈치를 보던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할머니 우리랑 같이 1시간 넘게 기다리셨는데 진짜 너무한다. 뭘 너무해. 직원이 현명하구만. 저 할머니 한 사람 빠져서 우리가 지금 몇 분 더 일찍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라고. 그래도 이 추운 날 국밥 먹겠다고 기다리셨잖아. 1인 손님은 안 받는다고 미리 적어 놓든가.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언니, 그만해. 슬슬 시동 거는 것 같은데 난 싫다. 엄마 아빠도 싫어? 우리는 뭐 상관없지. 안 그래 여보? 근데 음식 맛은 어떨지 모르지만 서비스가 영 아닌 것 같아서 아빠도 별로 먹고 싶지 않다. 아빠, 무슨 말이야. 지금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그리고 여기 유명한 집이야. 그러니까 저녁 장사도 안 하고 점심 장사만 하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 할머니랑 합석하자. 여기 의자 하나 갖다 놓으면 5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나는 싫다고 했잖아.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는 거 불편하단 말이야. 엄마가 언니 좀 알려봐. 진이야, 그러지 말고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 추운 날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으면 1시간 넘게 기다리셨겠어?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진이 넌 엄마랑 아빠랑 먹는다고 생각하고 선이 네가 모시고 와서 옆에서 먹어. 엄마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가고 싶은데 기다린 시간도 아깝고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 궁금해서 먹고 싶으니까. 저는 엄마의 말에 얼른 뛰어가 걸음이 느린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함께 합석해 식사를 하자고 권했는데요. 정말 그래도 될까? 내가 저 사장이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자양하고 싶은데 내가 일주일 전부터 저기 국밥이 먹고 싶었거든. 그러셨어요. 저도 여기 국밥 좋아하는데 직원이 영 그래요? 그래도 저희랑 같이 먹으면 뭐라고 못할 거예요. 그럼 신세 좀 질게. 대신 음식값은 내가 내지.
아니에요. 저희 식구가 4명이나 되는데 그럼 안 되죠. 할머님은 딱 할머님이 드신 한 그릇값만 내세요. 마음 같아선 제가 사드린다고 하고 싶지만 초면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가씨가 마음이 참 곱네. 그래, 그럼 염치 없지만 신세 좀 치세.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할머니와 함께 순서가 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할머니를 본 식당 사장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봤는데 제가 눈가에 힘을 쥐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랑 같이 식사하실 거예요. 그럼 상관없죠? 아, 네. 그럼 뭐 상관없죠. 이리로 오세요.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식당 사장은 뻘쭘하고 민망한지 할머니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정말 빨리 음식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눈치 보이고 불편하니까 빨리 먹고 가길 바라는 행동으로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생각보다 빨리 나온 국밥에 추웠던 몸을 따뜻하게 녹였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의 서비스는 엉망이었지만 그 맛은 일주일에 7번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서 다음에 또 올지 말지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제일 먼저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제가 급고 사양했지만 먼저 일어나 저희 가족의 음식 값까지 모두 지불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는데. 알아, 내가 고마워서 그래. 가족이 참 보기가 좋구만. 그러지 마시고 제가 돈 드릴게요. 떼끼에 할머니가 손주 생각나서 한 호의를 그렇게 받으면서 됐고 나는 이만 버스 타러 가야 해서 이만 갈게. 할머니, 버스 타고 오셨어요? 댁이 여기서 멀어요? 아니야. 버스 타면 40분 정도 걸리나? 금방 가. 네? 40분이 금방이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신세 졌으니까 댁까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보니까 다리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추운 날 몸살 나세요. 언니, 적당히 해. 우리 오늘 엄마 아빠랑 시간 보내려고 휴가 냈잖아. 그리고 초보 운전인 주제에 어딜 간다는 거야. 왜? 세상 모든 운전자는 다 초보 시절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버스 타고 40분이면 차로 20분이면 갈걸? 갔다 오는 건 생각 안 해. 그리고 초보인 언니 차 타면 버스보다 더 걸릴 수도 있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떡해? 계속 못 빼고 언니만 기다려? 동생 말이 맞아. 뭐하러 그래? 그럴 필요 없어. 괜히 미안해서 그런가 본데 먼저 호의를 베푼 건 아가씨잖아.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요즘은 기부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 할머니, 저희 딸 고집이 여간 센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차 타고 가세요. 제 딸이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렇게 겸사겸사 운전 연습하고 좋죠. 엄마까지 왜 그래? 진이야, 엄마 커피 마시고 싶어. 선이 너는 할머니 모시고 다녀오고 진이 너는 우리 마시는 커피 좀 사줘라. 참, 하여간 언니 때문에 나만 나쁜 사람이야. 알았으니까 얼른 다녀와. 아니지, 늦어도 되니까 운전 조심해. 지난번에 엑셀하고 브레이크 헷갈려서 전봇대에 박을 뻔했잖아. 알았어. 면허 따고 처음에 딱 한 번 그랬다. 저건 쓸데없이 기억력만 좋아. 할머니 가세요. 제가 초보지만 차는 새 차예요. 저는 그렇게 운전할 생각에 긴장이 되면서도 할머니로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하려 했지만 저희 엄마까지 나서서 그러라고 하니 허허 웃으며 제 차에 타셨어요. 그리고 곧 할머니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고 할머니는 통화를 시작하셨죠. 나 마음씨 착한 아가씨 덕에 편하게 차 타고 집에 간다? 뭐? 괜찮아. 착한 아가씨라니까. 나 오늘 이 아가씨 못 만났으면 밥도 못 먹고 집에 갈 뻔했어. 뭐? 바꿔달라고? 저는 할머니의 말에 가뜩이나 운전대를 잡고 긴장하고 있는데 놀라서 그만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버렸고 그 때문에 차가 덜컥하는 바람에 할머니가 핸드폰을 놓치셨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방지턱을 넘는다는 게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았어요. 근데 저 전화 바꾸래요? 근데 끊어졌네. 운전하는데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조심히 가.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럼 제 핸드폰에 번호 찍어주세요. 차에 스피커로 통화하면 되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딸하고 통화 한 번만 해줘. 내가 오늘 다리 때문에 병원을 혼자 나와서 우리 딸 걱정이 많거든. 네, 그럴게요. 거기 앞에 제 핸드폰 보이시죠? 거기에 번호 누르시고 통화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그렇게 할머니가 눌러주신 번호로 할머님 따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말은 빼고 초면에 신세를 져서 모셔다 드리게 됐다고만 설명을 했는데 할머님 따님이 그제야 안심이 된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군요. 알겠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모르는 사람 차를 타고 간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바꾸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기분 하나도 나쁘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착하신 분이네요. 저희 엄마가 양쪽 무릎이 모두 다 아프셔서 걷는 게 많이 힘드세요. 버스 타고 내리는 거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원래는 내가 모시고 가야 하는데 일이 있어서 내가 다음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크고 혼자 가시겠다고 하더니 다행히 아가씨를 만났네요. 아, 그러셨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 거예요. 바쁘실 텐데 죄송해서 어쩌죠? 계좌번호라도 주면 답례를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끄럽게도 초보 운전이라서 이만 전화를 끊어도 될까요? 긴장이 돼서요. 그리고 답례는 제가 지금 할머니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 방해하지 않을게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의 따님은 제가 초보 운전이라는 말에 황급히 전화를 끊어줬어요. 그리고 30여 분을 달려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은 곳에 논과 밭이 가득했고 할머니를 내려드리게 됐는데 생각보다 할머님의 집이 멋있고 넓은 한옥이라 제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할머니, 댁이 정말 근사해요. 꼭 왕이랑 왕비가 사는 궁궐 같아요. 그래, 우리 딸이 작년에 새로 지어줬어?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집이 오래되면 늙은 애미 혼자 고생한다고. 와, 멋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딸이 되고 싶어요. 따님이 엄청 능력자신 것 같아요. 아까 목소리도 꼭 선생님 같던데. 맞아,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 들어가면서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 근데 자식이라고 그 딸 하나인데 맨날 바빠. 대과 같은 집을 지어주려면 뭐하나? 지는 바빠서 오지도 못하는데. 에이, 못 오는 따님 마음은 어쩌라고. 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아까 저랑 통화하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저도 부모님 집에 자주 못 가서 그 마음 뭔지 알아요. 그래, 하긴 바쁘면 좋은 거지. 우리 딸이 맨날 나더러 서울에 올라와서 살라고. 같이 살자고 하긴 해. 근데 내가 미쳤어. 그 깝깝하고 복잡한 데 가서 어떻게 살아. 내가 다리가 시원치 않아도 여기 논이랑 밭이랑 다 내가 한 거야. 와, 할머니 보기보다 엄청 욕심 많으시구나.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다리가 아프시죠. 따님도 의사신데 쉬엄쉬엄 하세요. 우리 딸이랑 같은 소리 하네.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내가 어제 고구마를 캐서 말려놨거든. 그것 좀 가져가. 식구들이랑 쪄서 먹어. 정말요? 저 고구마 엄청 좋아하는데 고맙습니다. 저 이왕 주시는 거 많이 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양껏 담아줄게. 아바씨는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좋아. 복 받을 거야. 여기서 기다려. 저는 일부러 할머니 신나시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무려 고구마를 2박스나 받게 됐는데 많이 달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주실 줄은 몰라서 또다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금이연양하듯 고구마를 들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커피숍으로 갔고 이미 기다리다 지쳐 불만이 가득한 동생 눈치를 보며
그날의 기억을 좋은 추억으로 남기게 되었어요. 그날 할머니께서 주신 고구마는 너무 많아서 저희 부모님이 한 상자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 후로 저는 다시 바쁜 3교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대기업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3교대라 힘들긴 한데 그래도 월급이 다른 곳에 비해 많아 참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던 어느 날 신호가 바뀌어 움직이는 제 차를 누군가 뒤에서 박는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안전벨트를 하고 있긴 했지만 목이 심하게 꺾였던 그 아찔함이란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TV에서나 봤던 목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다행히 사고를 낸 남자가 매너 있고 좋은 사람이라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하고 보험 처리도 깔끔하게 하기로 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저의 병문안까지 왔더라고요. 좀 괜찮으세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좌우가 헷갈렸어요. 저는 괜찮은데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처리 다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걱정 없이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신 운전은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요. 아, 다치신 데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애초에 저는 코 피 흘린 것 빼고는 다친 것도 없었잖아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웃음을 참다가 실패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게 말이죠. 사고가 나던 날, 교통사고는 처음이었던 저는 일단 차 밖으로 나갔는데 쌍코피가 나는 남자를 보고 제가 놀라 무슨 큰 사고라도 난 듯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남자가 코피가 난다며 머리를 다친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남자가 그런 저를 말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 다친 거 아니고 핸들에 얼굴을 박았어요. 그래서 나는 단순한 코피예요.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아까부터 목을 잡고 있는데 많이 아프세요? 저 정형외과 의사예요. 두통이나 토할 것 같나요? 네? 의사시라고요? 그게 저 지금 모가지가 너무 아파요. 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죠? 저 아직 제대로 남자도 못 만나봤는데요. 참, 어린애도 아니고 그 순간에도 오지랖을 떨다 망신을 당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취향도 참 독특한지 그런 저를 보고 반했다고 했고 처음엔 저의 생김새를 보고 그런 건가 했던 저는 남자의 고백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선희 씨처럼 재미있고 마음이 선한 사람 처음이에요. 제가 정식으로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실 건가요?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는 건 좀 신빙성이 떨어지기는 한데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만남을 시작으로 저는 팔자에도 없는 의사선생님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드디어 제가 복을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공장에 다니는 저와 유학까지 다녀온 의사의 차이는 저를 마냥 속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는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어쩐지 저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0을 넘기고 있었는데 저보다 4살이 많은 남자친구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으니 아무리 긍정적인 저라도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언니 이 사남친 이상하지 않아? 3년이나 사귀었고 나이도 있으면서 왜 결혼하자는 얘기가 없어? 설마 집에서 반대한대? 몰라. 그리고 그런 거 내 입으로 어떻게 물어보냐? 근데 눈치가 좀 그렇긴 해. 우리 둘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 하기사 그 이 사람치는 몰라도 그 집에선 그럴 수 있지.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 이사 남친 좀 실망스럽지 않아. 엄마 아빠도 은근 기다리는 것 같던데. 프로포즈를 하던 쫑을 내던 해야지. 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설마 그 사람 얘기 집에 했어? 나는 뭐 언니가 의사를 만난다고 하니까 나만 알게 아쉬워서? 야, 넌 나처럼 오지랖도 안 떠는 애가 뭐하러 그런 말을 집에 해. 괜히 실망하면 어떡하려고. 웃겨.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못 봤는데 무슨 실망을 해. 그리고 의사만 다야? 사람 댐댐이가 좋아야지. 언니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 동생인 내가 걱정이라고. 아유, 걱정은 무슨.
그러는 너는 부자 어쩌고 그러면서 왜 여태 아무 소리가 없어? 부자가 되든 부자 남친을 데리고 오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씨, 왜 아픈 사람 아픈 애를 찔러? 그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그거 봐, 쉬운 일 절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눈에 힘 좀 빼. 그리고 매사 삐딱하게 보는 그 버릇도 고치고. 그렇게 싫다고 하지만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도움 다 받았으면서 우리 네 식구 중에 네가 제일 못난인 거 알지? 언니는 너 지금도 좋아. 돈이 너무 없는 건 힘든 일이지만 우리 가족 요즘 같기만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 난 지금이 딱 좋아. 저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 저도 벌어서 집에 돈을 보태드리고 있어서 그 많던 빚도 거의 청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빚에서 벗어나니 그제야 부모님 얼굴에도 편안함이 묻어나는데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남들은 의사 남친이라 좋겠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 그냥 직업이 의사가 아니고 저와 비슷한 형편이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반대를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먼저 그간 소가리를 했는지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이야, 우리 그냥 어디 멀리 도망갈까? 어? 왜? 힘든 일 있어? 그게 나는 진짜 선이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지 반대가 심해서. 아, 역시 그랬구나. 미안해. 어떻게든 내가 허락받아서 정식으로 청혼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지. 미안하긴. 선이 너는 진짜 나한테 차고 넘치게 좋은 사람이야. 조건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다는 게 정말 실망스러워. 그래서 이번에 집에서 나오려고. 뭐? 이렇게 나오면 다음엔 어떡하려고 그래? 괜히 허락 안 해줘서 나오는 사람 같잖아. 그거 맞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하는 거야. 나도 성인이고 내 인생에 내 사람한테 책임질 나이잖아. 선이야, 우리 결혼하자. 참 바라던 프로포즈였는데 저는 차마 받을 수 없었어요. 대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기다릴 수 있다고 남자친구를 안심시켰는데 이미 많이 지친 남자친구는 조금씩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희한한 경험으로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어떻게 아시고 제가 일하는 공장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부수고 오는 게 예의가 아닌데 상황이 좀 급해서. 나 종호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가 그러는데 선희 씨도 알죠? 저희 남편이 선희 씨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거? 네, 알고 있어요. 남편이랑 종호가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맨날 부딪히는데 내가 하루도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자식이 종호 하나라 종호한테 거는 기대가 많이 크거든요. 저기 죄송한데 헤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죄송합니다. 저는 종호 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종호 씨가 의사라 그런 게 아니라 종호 씨라는 사람을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나도 내 자식만 귀하다고 남의 자식 상처주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실수를 한 거 같네요. 저기 그러지 마시고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일이 끝나거든요. 저랑 따뜻한 차 한잔하고 가세요. 선희 씨는 참 듣던 대로 넉살이 좋네요. 불쾌할 수 있는데 그런 나랑 차를 마시자고요? 아니, 이대로 가시면 운전하실 텐데 제가 걱정이 돼서요. 잠도 못 주무신 얼굴 같거든요. 의사인 나보다 더 낫네요. 근데 오늘은 내가 좀 창피해서 그렇고 우리 다음엔 밥 먹어요. 내가 진짜 맛있는 데서 종호랑 밥 사줄게요. 정말요? 저 맛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였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로 하는 말이라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셨고 저는 얼른 메모지에 제 연락처를 적어드렸어요.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났어요.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때였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엄마. 지금 같이 있는데요. 네? 지금이요? 아니, 이렇게 무작정 집에 오라고 하면 선이가 곤란하죠. 듣기 좋은 말 할 것도 아니시면서. 왜요? 아버지가 이젠 사람 데리고 오래요? 남자친구는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점점 더 흥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고개를 연신 끄덕였는데 남자친구가 저의 얼굴을 보더니 알겠다고 대신 저에게 함부로 하면 그 길로 집을 나가겠다고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싫으면 안 가도 돼. 아니야. 그리고 나 전에 자기 어머니 뵌 적 있어. 좋으신 분이더라. 그리고 나는 솔직히 자기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가. 기대가 크셨다며. 그럼 당연히 실망도 크시겠지. 또 그 소리 한다.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자기는 내가 여태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의사인 나도 돈 받고 사람을 치료하는데 자기는 자기 돈 써가면서 남을 돕잖아. 에이, 말했잖아. 습관이라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고 믿어서 그래. 그리고 혹시 알아? 내가 지금까지 저금한 복이 이번에 제대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 정말 못 말린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게 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감성도 없고 잔정도 없어. 평생은 무뚝뚝하게 산 양반이라고. 내가 전에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랑 아버지가 성격이 똑같다고 하셨거든. 나야말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어쩌면 자기는 이 순간에도 그런 말을 하냐? 나도 알아. 자기 지금 내 기분 풀어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잖아. 안 속상해? 속상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전에 내가 속상한 건 자기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아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 말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우리 얼른 가자. 늦으면 좋게 볼 인상도 나빠 보일 거야.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 차를 타고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갔어요. 그리고 막상 도착하니 커피 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떨렸는데 이윽고 구면인 남자친구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깎아서 나오셨죠. 그리고 듣고도 믿을 수 없는 호칭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어서 와요. 잘 지냈어요? 초보 운전 아가씨. 네? 저 면허 딴 지 좀 됐는데요. 차에 초보 스티커도 이젠 떼고 없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전에는 긴장돼서 운전 중에 통화도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머,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부장님이 전화하셔도 운전 중이면 운전 중이라고 끊어버리고 그랬거든요. 혹시 저희 부장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뭐라고요? 선희 씨는 원래 그렇게 웃긴 사람이에요. 여보, 봤죠? 멀리서 염탐 그만하고 남아서 얼른 애들 허락해줘요. 내 말이 맞잖아요. 착한 아가씨라고. 그때였어요. 생긴 것도 꼭 닮은 남자친구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에 주방에서 아이처럼 뻘쭘하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도 당황스러운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윽고 저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셨고 저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찍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제 번호를 핸드폰에 찍어보니 이내 초보 운전 아가씨 라고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고 저는 사진을 보며 가물가물했던 기억을 더듬고는 저도 모르게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고구마 할머니. 기억나요? 우리 그때 통화도 했는데 내가 너무 고마워서 답례한다고 계좌번호 물어봤더니 초보 운전이라고 전화 끊자고 했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고구마 주신 할머니, 따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죠? 내가 아가씨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는데 그게 떠서 얼마나 놀랐다고요. 잘 지내고 있는지 가끔 궁금했는데 우리 아들을 만나고 있었네요. 세상에 꿈꾸는 것 같아요. 뭐야,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초보 운전은 뭐고 고구마 할머니는 뭔데?
엄마가 전에 말했잖아. 네 외할머니가 어떤 마음씨 착한 초보운전 아가씨 차를 얻어 타고 집에 가셔서 너 미국 가기 전에 삶아주시기로 한 고구마를 2박스나 줬다고. 그래서 너 그날 입 대빨 나왔잖아. 손짓걸 주는 할머니가 어딨냐고. 기억나. 그럼 그때 내 고구마 가로채간 여자가 선이 너였어? 가로채긴 난 그냥 주셔서 감사히 받아갔는데. 많이 달라고 했다며? 할머니가 고구마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2박스를 다 줬다고 했단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그때 그 고구마가 자기한테 갈 고구마인 줄 알았어. 그냥 주시니까 감사하게 받았지.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상황이 어이없게 재밌긴 했는데 내내 뻘쭘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닭장대소를 하며 웃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어머님도 웃기 시작하는데 뭔가 제가 정식으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선희 씨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착하고 성격 좋은 아가씨를 처음 봤다고요. 선희 씨 다시 만나면 정말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얼른 장가가라고 등 떠밀 걸 후회했어요. 우리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돌아가셨다고요? 다시 뵙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러게요. 당신이 그렇게 칭찬한 아가씨가 손주며느리가 되는 걸 알았다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마 저 위에서 다 보시겠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내 할머니 생각이 났는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리고 저도 전염이 된 듯 같이 울컥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듣기로 얼굴도 보지 못한 저와 통화를 한 후 어쩌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번호를 저장했다고 하셨어요. 참 신기하고 기막힌 우연이자 인연이었죠. 그 뒤 저희는 언제 그런 반대를 겪었냐는 듯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오죽하면 남편 측근과 제 측근이 속도 위반했냐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고 믿기 어렵지만 시댁에 가면 극진한 대접을 받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아버님이 저만 오면 웃을 일이 많다고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시아버님은 제가 말만 하면 무슨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빵빵 터지십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잔정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애정을 어떻게 쏟아야 하는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시댁 가족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까지 모두 이사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은 정말 똑소리 나게 똑똑하고 모르는 게 없었는데 정작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저는 오지랖 넓고 솔직한 사람이라 세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기적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도 고구마를 보면 할머님이 생각나요. 초보 운전이라 잔뜩 긴장한 저에게 고맙다고 고구마를 2박스나 주셨던 할머니. 하늘에서 손주 며느리가 된 저를 보고 계시겠죠.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 할머님이 저에게 복 받을 거라고 하셨던 말씀은 이렇게 할머니와 제가 인연이 될 운명이라는 걸 아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의 이 기적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일인데 저는 현재 제 동생에게 가장 존경받는 언니로 지내고 있어요. 평생 쓸데없이 오지랖을 떤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제가 떤 오지랖에 인생 역전했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참에 제 동생도 오지랖 좀 떨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대단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만하면 저 좋은 언니 아닌가요? 그리고 끝으로 소원이 하나 더 있어요. 요즘 들어 웃을 일이 많아서 좋다는 저희 시부모님이 앞으로도 평생 저희 부부와 웃으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적 같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그 뒤 여러분이 만난 기적으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